고맙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최자, 웅자, 섭자, 최웅섭 선교사입니다. 최자, 웅자, 최웅섭이라 하고요. 최초로 웅담을 섭취한 사람입니다. 최초로 웅담을 섭취한 최웅섭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제 파트너들하고 사업을 하면서 이 협상이라는 것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을 못해서 많은 실패를 거듭을 했습니다. 많은 실패를 거듭을 하면서 왜 저 사람들이 나를 안 만나주지? 저 사람이 왜 나를 6시간이나 기다리게 만들지? 내가 저기를 왜 1년 6개월 동안 쫓아다녔지? 이런 생각들이 한 3년 동안 170여 번의 실패를 하면서 늘 그것에 대해서 퀘스천을 가지고 그날 다 메모를 해놨습니다. 왜 저 사람들이 안 만나주는 거지? 내 복장 때문에, 내 말 때문에, 내 말이 거칠어서,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고 이제 한 3, 4년 지난 뒤에부터, 그때부터는, 제가, 좀 이 커뮤니케이션, 이 소통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스스로 배워나가고 있구나, 이런 것을 이제 깨닫게 되어서, 협상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를 시작했고요. 이 협상학에 대해서 스스로 협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논문처럼 이걸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협상학 강의를 해온 중에 이번 기회에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커뮤니케이션 협상학을 좀 가르쳐 드려야 되겠다. 목회 영역에서 필요할 것다 생각을 했고요. 선교 영역에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이렇게 협상학을 개강을 하게 되었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자, 이 협상학 어디에도 협상학을 가르치는 대학은 없습니다. 한국에도 마찬가지고 커뮤니케이션 학과는 있습니다. 정보학과에 커뮤니케이션 학과는 있는데 이 협상학은 없습니다. 제가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나는 실패와 좌절을 겪으면서 제 자신을 뒤돌아봤을 때 나는 왜 이렇게 협상을 못하는 사람이지? 그래서 내가 협상을 잘했으면 브라질을 6번을 안 갔어도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고요. 페루를 내가 6번을 안 갔어도 되는데 파라과이를 7번을 안 갔어도 되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 우리 이성전 선교사님 여기 브라질 선교사님 계신데요. 진짜 비행기를 하루 종일 뭐 이렇게 타고 가면서 또 가야 되고 이러면서 늘 생각한 게 왜 이렇게 한두 번이면 다른 데는 다 서면서 계약을 하게 되는데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할까 늘 마음속에 퀘스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상을 가르치고 있는 데를 많이 찾았는데 협상을 가르치는 데는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럴 바에는 내가 제대로 협상하는 것을 배우고 익히고 경험해서 그것을 이론으로 만들어서 언젠가는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서 이제 우리 하베스트에 많은 분들이 이제 또 강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이 하베스트에서 이 협상학 강의를 하고자 했던 것은 아닌데 오늘 갑자기 이 하베스트에서 협상학을 한번 운대를 띄우면 어떨까 우리 총장님한테 이제 총장님이 이제 여러분 수정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협상학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어떤 선교사님도 얘기했지만 이게 소통을 위한 하나의 도구이잖아요. 소통.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통을 잘 하게 되면 이 통찰할 수 있습니다. 이 통찰력에 대해서 통찰력은 절제. 성령의 열매 아홉 번째 절제가 컨트롤이잖아요. 이게 통찰력이거든요. 그래서 이 소통을 잘하는 사람은 통찰력이 있다. 통찰력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두 통입니다. 1통, 2통, 수박 한 통, 2통. 네,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소통을 통해서 통찰력으로 통합하는 통찰력.
통통통. 이게 통통통. 이것을 이 용어 만든 지는 한 5년 됐습니다. 어, 아, 예, 5년 돼가지고 이 통통통 삼통을 한국화하고 또는 특별히 CBMC라든지 해외 CBMC, 국내 기업들 또 교회라든지 이런 데 다니면서 삼통을 가지고 많은 아, 강의를 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선교사님들 목회 영역에 선교 영역 또는 비즈니스 영역에 좀 도움을 좀 줘야 되겠다. 도움을 좀 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우리 총장님하고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총장님께서 기꺼이 승낙을 해주시고 또 여러 번 제 이렇게 자료들을 아주 세심하게 점검을 음, 해주시고 거기에 있는 문자 하나까지도 전부 다 세심하게 우리 총장님께서 전부 다 이렇게 점검을 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음. 이게 강의가 1강에서부터 12강입니다. 아, 10강인데 다 보였겠지만 1강은 오늘 하려고 하는 강의가 키워드 하나로 영부인을 사로잡은 협상 이야기 네. 의 1강이고요. 제가 아제르바이잔에서 영부인을 만나고 또 그다음에 영부인으로 인해서 대통령을 만나고 또 아제르바이잔에서 다양한 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음, 어떻게 영부인과의 만나게 되고 영부인이 무엇 때문에 개인에게 그 큰 공사들을 주었는지 거기에서 이 협상학이 이제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첫 인상 하나로 영부인이 대통령을 소개시켜주고 대통령을 만났을 때 첫 인상 하나로 대통령을 사로잡고 축구장 공사를 따내고 수영장 공사를 따내고 그래서 대통령으로부터 아제르바이잔의 영웅이라는 소리를 들은 그 협상의 이야기를 이제 두 번째 강의에서 나누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강의는 원칙으로 승부한 다크 축구장 이 공사를 제가 이 축구장 공사를 2년 반에 가능하다고 한 공사를 제가 1년 만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1년 오, 마무리를 하면서 그 축구장을 어떻게 했길래 제가 1년 만에 공사를 했는지 이 이야기를 이제 3강에서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4강. 우리 이성전 선교사님 브라질에 계신데 브라질에 꾸리치바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네, 꾸리치바라는 도시가 환경 도시죠. 네, 환경 도시인데 제가 꾸리치바에 있는 꾸리치바 축구 클럽이 있습니다. 꾸리치바에 지금 100년 된 축구 클럽입니다. 그 회장으로부터 어떻게 초청을 받고 꾸리치바를 제가 6번을 축구장을 와서 계약을 해놓고 2019년도부터 공사가 들어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그 회장님이 암으로 아직도 이제 누워 계시고 아들이 회장의 자리를 승계를 받아서 작년에야 가능하겠습니다 했는데 코로나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런 이야기 축구장 협상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5강 된다고 판단한 파라과이 바로 이제 파라과이 한번 갔다 왔는데요. 거기 파라과이의 축구장 이야기, 파라과이 공항 이야기, 그다음에 파라과이에서 만난 전 건설부 교통부 장관이었고 그때 당시에 2017년도에 대통령 출마했던 알레그로 대통령 후보자를 만나고 그 부인을 만나서 됐던 이야기를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6번째, 여러분 혹시 두바이 가보셨나요? 네. 예, 딱 한 분만 대답하시는구만요. 다른 분들은 안 가보셨는지 반응이 없으시니까. 자, 두바이 가면 제일 높은 빌딩 있죠? 제일 높은 빌딩. 부르즈 칼리퍼 빌딩. 예, 거기 막 분수쇼도 하고 막 이런 유명한 빌딩이잖아요. 전 세계에서 아직까지 제일 높은 빌딩인데 그 지하에 가면 140m, 140m 전광판을 제가 했습니다. 예, 그걸 아, 하게 된 동기 그걸 지금 6강째 하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투르크메니탄 아시나요? 네. 예, 투르크메니탄. 네, 제가 이제 대통령 초청으로 갔다 온 나라인데요. 거기서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 앞에서 말을 잘못해가지고 어, 어, 중앙아시아나 구소련에는 그 KGB가 다 있거든요. 아제르바이잔에. 음. 네, KGB에 잡혀갈 뻔했습니다. 아, 대통령 앞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이 불러놓고 돈 얘기하냐고. 나 여기 돈 당신한테 물건 팔러 온 장사꾼 아니라고. 그 얘기 아, 대통령 얼굴이 울긋불긋 해가지고
음, 얼굴이 잔뜩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아이고 오늘 여기서 살아나가기는 힘들겠다. 예, 음, 오늘은 여기서 죽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여기 있는 그대로 아침에 키스라는 말 한마디를 통해서 대통령하고 협상을 했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음, 8강입니다. 8강. 8강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170번의 이 실패의 담론,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협상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9강은 카자흐스탄 아실 것입니다. 카자흐스탄의 신도시 아스타나, 예, 아스타나 방송국에 제가 전광판 48m 곱하기 25m짜리를 4개를 설치했습니다. 예, 오, 아스타나, 예. 그것을 어떻게 설치하게 됐는지, 어떻게 음, 협상을 통해서 그것을 성공적으로 계약을 하게 돼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그때는 12월 1일부터 12월 31일 동안 영하 48도 나가는 그곳에 저는 물론 가지는 않았지만 우리 직원들이 가가지고 성사시키고 이제 공사를 마무리해 왔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협상에 대한 얘기를 나누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10강은 음, 내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숭 떠는 거 아시죠? 내숭. 예, 제가 네. 우리 이 강의에 오신 분들은 지금 제가 내숭을 떨고 있는 겁니다. 예, 그 라스베가스의 MGM 호텔, MGM 호텔. 어, 나중에 영상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MGM 호텔하고 베네시안 호텔에 제가 거기다 파샤들을 설치하는 기회를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게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숭으로 그것을 만나서 계약까지 이루한 면을 좀 나눠보려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11강은 숫자와 나눔으로 숫자와 제가 그동안 사업을 하면서 어떤 숫자, 그 다음에 무엇을 통해서 나눔을 어떻게 해서 그다음에 협상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12강은 협상학 강의하는 최용섭 이야기를 좀 간증을 하면서 음, 같이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강의는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강의는 다 이해하셨죠? 자, 네. 제가 우리 협상학 방에도 이제 계속 이렇게 글을 올렸잖아요. 그 중에 모세 이야기도 제가 올렸죠. 예, 읽으셨죠?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협상을 합니다. 예, 그런데 모세는 자꾸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 백성을 구원하러 가지요. 예, 이런 것이 다 협상학입니다. 그다음에 또 제가 글 올린 중에 아담과 하와 뱀하고 이야기하는 거, 예, 그것도 협상이죠. 예,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했던 모든 이런 과정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올 것입니다. 자, 지금 21세기 특별히 이 팬데믹 시대에 이 소통과 공감과 소통이 최대의 화두입니다. 왜 아시겠죠? 음,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의 사고와 행동과 우리의 모든 영역이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음, 왜냐하면 이제 어, 혼자 밀집된 지역에 이제 있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제 앞으로 한국도 11월 달부터는 위드 코로나로 진행이 되면 이제 바로 그동안 한 2년 동안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밖에 나가서 다 풀어 제끼게 되면 이게 이제 많은 이제 문제들이 발생할 텐데 음, 이때 그러한 것들을 물론 상담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얘기는 되겠지만 그 부분하고는 전혀 다른 우리가 음, 소통해주고 그 소통 속에서 공감해 주는 것이 이게 바로 이 협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협상은 선택이 아니고 저는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필수이다. 이건 음, 필수이다. 예, 그래서 우리 목회 영역에서 우리 선교 영역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하고 있는 모든 영역, 우리 선교의 음, 모든 영역에 있어서 선택이 아니라 진짜 배워야 할 필수다. 왜 그러냐면 바로 아까 얘기했던 소통할 수 해야 되고 그다음에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영역을 넓혀갈 때 그때 모든 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이 소통으로 하나의 확장성을 가질 수 있고 흩어져 있던 것들을 통합할 수 있는 것이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많은 국가의 지도자들을 선별할 때, 세울 때, 많은 나라들이 비즈니스의 능력이 있는지, 대통령과 국가의 경제력을 강화할 수 있는지에 많은 초점을 두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국가의 리더를 선택할 때 과연 국가의 리더가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느냐, 여기에 선제적인 조건을 둔다는 것이죠. 그리고 공감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협상학의 내용은 소통과 공감인데 이 소통과 공감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제 말은 그게 아니고요. 제 말은 그게 아니고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혹시 우리 제자들한테 예. 선교지에서 제자들한테 아니면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우리 선교사의 세계에서 아니면 우리가 현지인들과 대화할 때 또 한국 사람들과 대화할 때 이렇게 하다 보면 제 말은 그게 아니고요. 제 말은 그게 아니고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현지에서 교회를 할 때 그러고 제가 못했답니까? 못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제가 잘했다는 겁니까? 이런 이야기도 이렇게 이제 많이 하고 그러죠. 그럴 리가 없다니까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이야기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이 다 협상 안에 포함되어 있는 말이죠. 그래서 이 협상이야말로 그냥 막 이렇게 얘기해서 풀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 협상은 진짜로 예스 할 때 예스 하는 거.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혹시 그 선교지에서 여러분의 제자들이 다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고집을. 제가 오늘 오후에도 어떤 선교사님하고 한 4시간 동안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고 하는데 선교사님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제가 물어봤더니 이 제자들이 고집 부리는 거예요. 고집 부리는 거. 그러면 그 고집을 어떻게 꺾어요? 그랬더니 다 들어준대요. 들어주고 나서 후회한대. 들어주고 나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길래 아니 예스 할 것은 예스하고 노라고 할 것은 노라고 하셔야지 그랬더니 자기는 피해를 봤으면 봤지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그렇잖아요. 예스 할 때는 예스 해야 되고 노 할 때는 노를 해야 이게 협상학이 그 기초인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고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일컬어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우리가 이 협상학은 비즈니스 영역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선교의 영역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목회 영역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부부와 부부 사이에도 자녀와 부모 사이에도 또 우리 성도들 사이에도 또 밖에 나가서 우리가 모든 영역에 있을 때 이 협상학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그곳에 있어야 할 이론이면서도 실천이면서도 경험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이 협상학은. 그래서 근데 이렇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전혀 반응이 없으시네요. 근데 제가 그래서 한국에 있는 많은 신학대학의 신대원의 홈페이지를 제가 전부 다 검토를 해봤습니다. 하나 협상학이라는 그 커리큘럼이 있는지. 한국이 대학들 많잖아요. 종신, 장신, 고신, 연합, 이런데 합신, 이런데 다 들어가 봤는데 협상학 혹은 커뮤니케이션을 가르치는 데가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랐습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것을 주셨을 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신 건데 이 메시지를 주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하고 대화하자고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신 것이죠. 전혀 반응이 없으시네. 네. 네, 장들입니다. 제가 우리 여기 단연철 목사님 여기 계시지만 1월부터 6월 말까지 6개월 동안
자립선교 강의를 매주 일주일에 2번씩 했어요. 우리 공선교사님. 일주일에 2번, 그것도 2시간씩이요. 근데 처음에는 좀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가니까 이제 발표도 시키고 하면 너무 잘합니다. 너무 잘. 처음에는 소개할 때 그러더라고요. 아가 많이 들어가고, 어가 많이 들어가고, 이러는데 나중에는 발표하라고 하면, 어는 없어지고, 이제 본론으로 막 이제 속사표처럼, 이렇게, 퍼부어되는 그런 훈련까지 됐는데요. 자, 그렇습니다. 이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면 우리하고 통화하자고, 대화하시자고, 이렇게 이 메시지를 주신 거거든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메시지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천지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준 이 메시지는 협상하게 제가 강조하잖아요. 계속 협상하게 기초라는 거지요. 이 협상의 기초를 누가 만드셨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하고 커뮤니케이션 하시고자 이 협상이라는 학을 미리 주셨는데, 우리가 선교학적인 면에서, 목회학적인 면에서 이 협상학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대화하시고자 했던 이 학문을 우리는 지금까지 등한시하고 무시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협상학은 다시 말하면 상대의 마음을 읽지 못하면 대화할 수 없잖아요. 할 수 없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서 아까 제가 1강 얘기를 이제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1강을 풀어왔는지, 키워드 하나로 어떻게 영부인을 만나서 영부인으로부터 제가 인정을 받고 영부인으로부터 11억짜리, 그 다음에 55억짜리, 그 다음에 120억짜리 어떻게 이렇게 해서 오더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1조가 넘는 오더를 받게 되었는지, 이 1강을 우리 영부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그 영부인을 사로잡을 수 있었는지 이 경험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으로도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영부인을 아제르바이잔에서 바로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영부인을 만나기 전에 장관을 만났는데요. 1년 6개월 동안 장관을 쫓아다녔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체육부를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그때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명함도 없었고, 그때는 청바지에다가 운동화를 신고 티셔츠를 입고, 그러고 체육부를 갔습니다. 체육부에 가니까 그냥 가면 장관을 만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체육부에 딱 가니까 군복 같은 입은 덩치 어마어마하게 큰 친구가 뭐하러 왔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랬습니다. 전광판 팔러 왔다고. 전광판 팔러 왔다고. 아직 이제 비즈니스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그 친구가 말하자면, 너 베트남에서 왔니? 그러는 거예요. 베트남에서 왔냐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너 카자흐스탄에서 왔냐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너 우즈베키스탄에서 왔냐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계속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너 키르기스탄에서 왔냐요? 그랬더니 또 뭐라 그러냐면 너 몽고에서 왔지? 그러는 거예요. 또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중앙아시아에 있는 나라를 다 대더니만 말도 안 하니까 너 야권에서 왔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화가 나가지고 그 경비한테 나 꼬레에서 왔다, 꼬레. 그날 처음 경비하고 부딪히면서 경비한테 좋은 인상을 줬어야 되는데 제가 그 인상을 줬을까요? 못 줬을까요? 상대방이 그렇게 많은 나라를 물어봤을 때, 그 경비를 무시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 나는 한국에 와서 온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 친구한테 계속 반박만 준 거죠. 그리고 일주일 뒤에 쫓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최용섭 하면 끈기의 사람이기 때문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뭐라고 그러냐면, 야, 몽골 이러는 거예요. 그러고 오기가 생겨가지고 체육부를 1년 6개월 쫓아다녀서 장관을 만났습니다. 장관을 만났고
장관하고 이제 대화가 하는데 장관이 만났는데 이러는 거예요. 제가 IT 하면 코리아라고 한국 최고라고. 근데 그 이야기를 장관이 듣고 뭐라고 그러냐면 한국 자랑하려면 가라는 거예요. 오.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말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선교사인데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습니까? 목사이니까 얼마나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했겠어요. 근데 제가 소중하게 생겼던 사람은 성도였고 저희 교회 안에 있는 식구들만 소중하게 생각했지 그런 사람들은 제가 소중하게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대화가 막혀버렸죠.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장관한테 죄송하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장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하면 될까요? 장관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장관한테 물었는데요. 장관 표정이 싹 바뀌면서 바로 그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말, 이게 무슨 말인가 했죠? 제가 장관이 저한테 너 꺼져라 했을 때 내가 왜 꺼져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얘기해야 합니까? 자기한테 청했는데 자기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관하고 이제 장관은 저보다 나이가 한참 어리기 때문에 장관한테 그랬어요. 우리 너하고 나하고 나이를 한번 따져보자. 근데 제가 봤을 때 장관이 굉장히 나이가 많은 줄 알았어요. 왜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은 전부 다 나이가 많이 들어 보입니다. 제가 65세인데요. 제가 아제르바이잔 한참 있을 때 저를 40살로 본 사람도 있었습니다. 40살로. 예, 40살로 본 사람도 있는데요. 장관이 그때 40 몇이었는데요. 제가 60도 넘게 왔어요. 늙어 보입니다.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은, 중앙아시아 사람들, 유럽 사람들이 그러듯이. 거기 나이를 이렇게 따지고 물어보니까 장관이 그러는 거예요. 나를 빅브라더로 모시겠다고, 빅브라더로. 예. 그래가지고 이제 2년이 됐고요. 2년이 돼서 그래서 영부인을 장관이 소개를 해서 영부인을 만나러 갔습니다. 영부인을. 예, 그때가 2월 초였는데요. 2월 한 1일에서 2일 사이였습니다. 영부인을 만나러 가서 영부인이 그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한테 사업을 맡기고 싶은데 당신이 이 사업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자기한테 얘기를 하래요. 자기한테. 자기한테. 그러면 이제 조건부잖아요. 조건부. 예, 조건부인데 제가 거기서 무슨 뭐 조건부를 얘기하겠어요. 제가 그때 아무런 조건도 얘기하지 않고 영부인이 저한테 했던 말을 제가 영부인한테 다시 들려드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예? 예. 영부인이 했던 말을 영부인님 저한테 이 사업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저한테 말하라고 하셨지요. 영부인 했던 얘기를 영부인한테 되돌려줬습니다. 예. 그러니까 영부인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다시. 자기가 해준 말을 제가 영부인한테 되돌려주니까 영부인이 데이비 초이가 왜 자기한테 이런 얘기를 했을까? 생각을 하더니만 데이비 초이 얘기 안 해도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가 이해하셨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소통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소통하면 되는구나. 나한테 했던 얘기에 바로 답을 제공하지 않고 영부인이 저한테 했던 질문을 다시 영부인한테 이렇게 질문하셨죠? 라고 영부인한테 다시 되돌려드렸다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그 말을 질문을 한 사람이 자기가 답까지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나는 왜 지금까지 이렇게 못했을까? 이렇게 못했지? 후환이 왔던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깨달은 게 커뮤니케이션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한 번도 그렇게 해보겠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그렇게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영부인이 질문을 할 때 그렇게 받은 거죠. 이게 저 스스로도 놀랐어요.
그런데 그때 그 과정을 통해서 영부인이 저한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 사업 4월 말까지 해 주어야 됩니다. 4월 말께 해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영부인한테 또 그랬습니다. 영부인님, 이 사업을 4월 말까지 해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전혀 반응이 없으시니까. 영부인이 저한테 한 얘기를 제가 그대로 했습니다. 영부인님, 이 사업을 4월 말까지 해야 된다고요? 영부인이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제가 다시 그 얘기를 듣고 영부인한테 되돌려 준 거예요. 그랬더니 영부인이 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여유가 생겼습니까? 안 생겼습니까? 생겼어요. 생겼잖아요. 네. 여유가 생긴 거예요. 무엇으로요? 저는 말 한마디도 않고 영부인이 했던 말을 제가 받아서 영부인한테 되돌려줬는데 영부인이 나한테 여유를 준 거죠. 그때 제가 그랬어요. 저는 다시 영부인이 저한테 지시를 할 거 알았어요. 4월 말까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영부인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4월 말까지 딱 지시하는 것이 아니고 해줬으면 미래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제가 감동이 돼서 영부인한테 그랬어요. 영부인님,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영부인님 실망시켜 드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제가 이제 그때 영부인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영부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가능하면 4월 말까지 해 주시고 가능하지 않으면 계약된 대로 6월 말까지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뭐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제가 영부인이 했던 얘기 그대로 되돌려준 밖에 없어요. 자,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소통이라는 거죠. 자, 이게 소통이라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소통이다. 이게 바로 소통이다.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영부인이 고마워서 영부인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날 저녁으로 한국에 갔습니다. 비행기 타고. 한국에 갔어요. 그리고 다음날 전광판 회사에 갔습니다. 이러는데 이거 5월 말까지 공사를 해야 된다. 3개월밖에 안 남았다. 그러니까 전광판 회사 사장이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회장님 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뭔 얘기하는 거예요? 제 면상에다 손을 이렇게 막 올리면서 그러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김 사장님 무슨 말씀을 하시대 왜 그렇게 하냐고 말씀을 점잖하게 하시고 김 사장님 점잖하게 하셔도 된다고 다 알고 있으니까 점잖하게 하시라고. 자, 이 영부인하고 대화는 굉장히 부드러웠잖아요. 언어적인 문제도 있지만 근데 한국에 와가지고 같은 한국 사람은 사장은 저한테 어떻게 했다고요? 비행기 타고 온 사람한테 자기한테 사업을 준 사람한테 회장님 뭔 얘기하느냐고 계약대로 해야지. 제가 그래서 우리 그 전광판 회사의 김 사장님한테 김 사장님 말씀 참 재밌게 하시네요. 그분이 손가락질을 이렇게 했으니까 반대로 말씀 참 재밌게 하시네요. 이렇게 제스처를 따라서 그대로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김 사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때서야 자리에 앉으면서 회장님 제가 성질 낸 것 좀 이해해 주시라고. 우리 자 손 한번 다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상대방하고 대화할 때 상대방이 하는 제스처를 따라 하시는 편입니까? 안 하면 그럼 상대방이 제스처를 하든 말든 그냥 책상 앞에 아니면 이러고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인가요? 손 내리시고요. 자, 상대방이 제스처 할 때 나는 제스처 하면서 대화한다. 이런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예. 어떻게 제스처 하십니까?
그 상대방이 뭐 좋아서 이러면은 저도 또 그렇게 해주면 같이 박장대소가 터지는 거예요. 분위기가 부드러워. 그렇죠. 예. 네네네. 이게 뭐예요? 이게 소통인 거예요. 이게 협상학입니다. 예. 예? 근데 우리는 상대방이 얘기하면, 저는 이제 상대방이 얘기하면 설교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예? 예, 설교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고개 끄덕거려주고, 고개 끄덕거려주고, 설교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그 설교하시는 분이 힘이 나겠어요. 실수를 따라주는 겁니다. 이게 협상의 기본이에요, 이게. 예. 그러니까 제가 우리 그 정광판 김 사장이 이렇게 반대로 하니까 나중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냥 내가 했던 제스처를 반대로 하시네.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김 사장. 자, 당신은 이렇게 했지만 나는 이렇게 했잖아. 그래도 중간에 당신은 이렇게 했고 나는 이렇게 했으니 여기서 만나는 지점이 있잖아. 이게 서로 통하는 거 아니야? 응?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부장님, 이건 컨테이너로 가야 되기 때문에 컨테이너가 부산항에서부터 아제르바이잔까지 가는 딱 2달 걸립니다. 60일.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한 것을 가지고 제가 가능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김 사장님 화나지? 김 사장님 화나죠? 그랬더니 화나죠. 불가능한 걸 자꾸 가능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방법을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방법을 찾아보세요가 아니고 방법을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네, 손가락 이렇게 하면서 방법을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하니까 잠깐만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잠깐만 기다려보래요. 그러더니 나가더라고요. 나가더니만 딱 들어오더만 회장님 방법 찾았습니다. 방법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신이 나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막 온갖 제스처로 방법을 찾았습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신이 나죠. 그래서 제가 또 그랬어요. 뭘 이렇게까지 하면서 얘기를 해? 무슨 방법이 있길래? 이게 뭐라고요? 이게 소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손이라는 걸 주시고 목이라는 걸 주셨으면 우리가 이걸로 반응할 수 있잖아요. 이걸로 소통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손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화할 때 그냥 책상에 올려놓고 이러고 있다든지 아니면 뭐 이러고 있다든지 이러고 있다는 거죠. 우리 저희 교회에 지금 뭐 교회 예배 못 드리지만 우리 저희 셀에 속해 있는 분인데 우리 교회 황성주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우리 교회 제일 어른이신 88세 먹은 권사님이 저희 셀에 있는데 임 권사님이라고 목사님 황 권사님 지난번에 그 설교했잖아 왜 또 해? 이래요. 우리 목장에 계십니다. 제 목장에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권사님 제발 좀 이제 그러지 마. 권사님 저희 어머님하고 연대가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처럼 모시는데 어머니 왜 목사님 설교하는데 그래? 아니야. 나는 황 목사 교회 할 때부터 있었던 사람이야. 그런데도 한 번도 권사님 왜 설교할 때 방해하는 거 이렇게 얘기 안 하는 거야. 아이고 권사님이 역시 권사님이셔. 역시 권사님이셔. 네. 이게 다 뭐예요? 괜히 그 자리에서 권사님 납을 하는 것보다 권사님을 손으로 이렇게 해주면서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김 사장이 그러는 거예요. 회장님 찾았습니다. 뭘 찾았는데요? 그랬어요. 제가 뭘 찾았는데요? 손으로. 그러니까 지도 동달하면서 찾았다는 거예요. 제가 뭘 찾았는데 이러니까 지가 뭐라고 그러냐면 지도 찾았대. 뭘 찾았대? 얘기 좀 해봐. 그랬더니 딱 그러면서 뭐라냐면 딱 그 책상을 치면서 딱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방법을 찾았다는 뭔데? 그랬더니 비행기로 가져가면 됩니다. 비행기로 가져가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비행기로 가져가면 된다고 저한테 그래요. 그래서 비행기로 가져가면 됩니다. 비행기로 가져가면 된다고? 네. 된다고?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비행기로 가져가면 되니까 회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딱 이러는 거예요. 소통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어요.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와우. 이 소통은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소통을 잘하고 말을 적게 한다고 해서 소통을 못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눈과 눈이 마주치면서 제스처가 부딪히면 그것 보러 라포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네. 라포. 라포라는 얘기 한번 뭐 안 들어보신 분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라포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목회 영역에서 선교 영역에 너무 긴장되게 살다 보니까 이 라포라는 단어도 언젠가는 한번 들으셨을 거예요. 사모님하고 눈 딱 둘이 쳐가지고 연애해가지고 결혼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총장님이 역시 그냥 사모님하고 눈 딱 보고 몇 초에 라포 형성하셨어요. 서로를 제일 만한 겨를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 라포는 눈과 눈이 마주쳐가지고 라포 형성하는 기간이 딱 3초입니다. 3초. 3초 만에 저 사람하고 나하고 대화를 해야 되겠다. 저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 저 사람하고 오늘 전도가 되어지겠다. 이거 딱 3초 만에 형성됩니다. 그것으로 라포라고 합니다. 라포. 예. 그러니까 이 김 사장하고 저하고는 이미 3초 안에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무엇으로?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스처로. 제스처럼. 자, 여러분 한번 제스처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제스처든지. 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하고 있다고 하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도리도리를 하시든지. 얼마나 좋을까? 그래. 해보자, 한번. 그래. 그렇지.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손을 주셨는데 왜 대화할 때 사용하지 않고 손을 그냥 테이블 위에 그냥 놓고 그냥 이 말이야. 하나님의 손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미켈란젤로의 그 그림 보셨습니까? 천지 창조 그림? 네. 그때 뭐가 나오죠? 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나중에 이 그림이 나올 겁니다. 이 강의 시간에. 예. 그때 두 손이 이렇게 돼 있죠? 네네. 하나는 하나님의 손, 하나는 사람의 손. 네. 그게 뭐예요? 그게 왜 이렇게 그림이 마켈란젤로 그렸겠어요? 하나님과 사람과 무엇이요? 소통. 이거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강의하기까지 얼마 들지도 안 했는데. 참 강사가 필요 없네 이제. 그래서 우리 김 사장이 그러는 거예요. 회장님, 걱정을 마시라고. 걱정을 마세요. 뭐 노래까지 부를 적에 걱정을 마세요. 뭐 이런 노래 유행가 혹시 아세요? 네. 네. 노래를 부를 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걱정 안 해도 되지? 그랬더니 회장님 걱정하지 마시고 빨리 아제르바이잔에 들어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는 아주 해피했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회장님, 그럼 비행기 요금은 누가 내는 거야?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비행기 요금은 돈은 누가 내는 거야? 네, 그랬더니 김 사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야 누가 내겠습니까? 제가 했던 말을 또 저한테 받아서 주는 거예요. 그 돈은 누가 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또 그런 거죠. 누가 내다니? 김 사장 누가 내다니? 그러니까 김 사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조 회장님 누가 내다니요? 조 회장님이 내셔야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여기 있는 최용섭이가 내야 됩니까? 그랬더니 우리 앞에 있는 김 사장이 당연히 최용섭이가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제가 이유를 설명했더니 컨테이너로 가지고 가면 한 2천만 원, 2만 불이면 드는데 2천만 원이면 드는데 비행기로 가져가면 9,900만 원 든다는 거예요. 9,900만 원 드니까 회장님 목입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얄짤 없습니다. 그때 그 전광판이 11억짜리였는데요. 제 커미션이 1억이었습니다. 1억. 아이고. 1억이라고 얘기 안 해도 전혀 놀라시지 않네요. 2005년도에 1억이면요. 지금은 10억도 넘거든요. 근데 전혀 안 놀라시네요.
진짜 간들이 크시군요. 간들이 크셔요. 예. 저는 그때 입니다. 그때 그 1억을 받아가지고 우리 아버님 드리려고 아버님께 미리 선약속을 해버렸어요, 제가. 예. 그런데 운송비가 얼마라고요? 1,900만 원. 그러면 얼마 남죠? 2천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남죠, 100만 원. 100만 원이구나. 제가 그 공사 끝나고 그 대한 그 전광판 회사로부터 100만 원 받아가지고 우리 아버님 100만 원 드렸습니다. 9,900만 원 손해 봐가지고 영부인의 마음을 휘어잡은 거예요. 아하. 제가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영부인을 찾아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영부인님, 제가 크리차이라고 그랬죠. 저 정직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제가 영부인한테 그랬습니다. 영부인님, 4월 말일까지 영부인님이 원하시는 거 해드리겠습니다. 하니까요. 영부인이 막 기분이 속된 말로 째져가지고요. 제 아제르바이잔에서는 데이빗이드라고 안 합니다. 아제르바이잔에서는 다부드라고 합니다. 다부드. 네, 다부드 초이라고 그래요. 다부드 초이. 이게 뭐예요, 이게? 최고. 네? 딱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결을 했냐는 거예요. 속이 뒤집어지지요. 1억 커미션을 받아야 되는데 100만 원밖에 커미션을 받아 속이 뒤집어지겠습니까? 안 뒤집어지겠습니까? 뒤집어지는데 그 이야기를 영부인한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안 해요. 안 했죠. 안 했죠. 그럼 9,900만 원. 예? 그러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영부인님 걱정일랑 마세요. 영부인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그랬더니 영부인이 뭐라냐면 나는 다부드 초이를 믿으니까 걱정 안 했다는 거예요. 크레딧이 더 많아졌지. 예. 자, 제가 지금까지 실제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자, 영부인과 대화 속에서도 그쪽에 있는 김 사장, 한국에 있는 공장의 사장하고 김 사장하고 대화 속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신뢰감. 그렇죠. 자, 신뢰감을 이런 용어로 써보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 그렇습니다. 이 커뮤니케이션, 이 소통의 원천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소통의 원천은 배려이다. 이렇게 하시라니까 왜 이렇게. 소통의 원천은 배려이다. 자, 우리 여자분들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통의 원천은 배려입니다. 소통의 원천은 배려입니다. 크게 해보세요. 크게 뭐 손잡다 뭐 하시려고 뭐.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통의 원천은 배려입니다. 소통의 원천은 배려입니다. 자, 우리 이제 남자분들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자, 두 손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통의 원천은 배려입니다. 시작. 소통의 원천은 배려입니다. 자, 제가 아까 우리 의사 김 사장을 얘기했고, 제가 영부인을 얘기했고, 그다음에 배려라고 그랬고, 제가 사람 우리 피터 김 목사님한테 제가 질문을 했는데요. 자, 협상의 주체는 사람이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협상의 주체는 이렇게 협상의 주체는 사람이다. 협상의 주체는 사람이다. 협상의 주체는 사람이다. 네, 협상의 주체는 사람이다. 협상의 주체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이 방에서 우리 하베스트 대학원에서 이 협상학을 강의하고 싶었던 이유가 우리 선교사님들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혀 반응이 없으시구만. 사람들한테 협상까지. 아니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성도 가신 거잖아요. 아멘. 네. 네? 그러면 얼른 맞지요. 이렇게 대화를 해줘야 되는데.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여기 고참 선교사님도 계시고 또 10년 된 선교사님도 계시고 우리 공동체에 또 있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사람을 소중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영부인을 소중하게 생각했더니 영부인이 저를 소중하게 해줬고 우리 김 사장을 제가 소중하게 해주니까 김 사장이 무슨 소리냐고 회장님, 응? 회장님이 돈 내야지 이런 얘기를 안 하더라는 거죠. 왜 소중하게 해주니까 지도 저를 소중하게 해주고 그래서 하나의 커뮤니케이션이 소통이 된 것이죠. 그렇죠? 소통의 문제가 해결이 됐죠. 우리 김 사장과 영부인과 소통의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생각할 게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이것을 거기서 통찰력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예? 통찰력. 예? 통찰력.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전광판을 체육관에 설치를 하면서 환경이 그때 많이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7명의 한국 사람이 왔습니다. 이제 7명을 데리고 하는데 7명이 그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이제 부장도 오고 뭐 대리도 오고 와서 이제 전광판을 설치하는 7명이 왔는데 제가 이제 그들한테 현장 설명을 하고 전광판을 어디다 설치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다 설명을 해줬는데 이 7명이 그중에 부장이 한 명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부장님 이런 환경에서 일하라고 우리를 데려온 거예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부장이. 아니 회장님 이런 환경에서 일하라고 우리를 데려온 거예요? 아니 현장이 지금 막 공사 중이고 막 이런데 저 1층에서부터 이 꼭대기까지 어떻게 운반을 해야 되고 이런 거 다 회장님 해줘야 되는 거지 우리 보라 하라고. 허허이 참. 금세 저를 잡아먹을 듯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내가 또 그런 거예요. 그러냐고. 그러면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안 해도 된다고. 그러면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숙소에 가서 쉬고 있으라고. 왜? 그들도 저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저도 어떻게 해요? 그냥 받아쳐줄게요.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그 부장이라는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회장님 죄송합니다 그런 거예요. 전화해도 되고. 그래서 죄송할 자라는 짓을 왜 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빨리 보따리 싸가지고 한국으로 갈 준비하세요. 그랬더니 누가 그러는 거예요. 회장님 어디 계시냐고. 나 체육관에 있어. 체육관으로 와. 그럼 얘기하고 싶으면. 6명을 다 데리고 체육관에 왔더라고요. 자기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왔나 봐요. 최 회장님 막 화를 내고 막 소리를 고함고함 지르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이거 오는 모습들이 일하려고 오는구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부장하고 여러 사람이 뭐냐면 회장님 보니까 일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뭐예요? 이게 내 자신을 제가 컨트롤한 거죠. 그렇죠? 그렇지. 내 자신을 제가 컨트롤한 겁니다. 이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경청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에 나온 책이 경청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아시는 분? 네. 아니, 어이구, 읽어보시죠. 이야, 진짜 존경합니다. 이야. 아니, 그런 책을 다 읽어보셨다니요. 그 책은 내용이 이렇습니다. 거기 뭐 소통하는 방법, 경청하는 방법 한마디도 안 나오죠, 부탁해 목사님. 안 나오죠? 예. 경청의 핵심 주제가 뭐죠? 됐다. 그 바이올린 만드는 거예요, 바이올린 만드는 거. 예. 근데 그 바이올린을 만드는 그 사람이 소통을 통해서 다 이제 책을 마지막 문들고 하는 마무리를 해나가는 건데 그때 당시에 누구죠? 삼성의 지금 회장 지금 이건희 회장. 예, 이건희 회장이 삼성의 모든 직원들이 당연히 읽어야 하는데 뭐라고요? 책 이름이?
경청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 소통은 들어주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통은 들어주는 것이다. 들어주는 것이다. 예. 그 들어주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자, 따라해보겠습니다. 통찰력이 필요하다. 통찰력이 필요하다. 제가 그놈들이 미워가지고 왜 보따리 싸가지고 가! 이랬더라면 저도 끝장났죠. 그렇지. 예, 제 감정을 억누르고 일하려고 왔구만. 제가 뭐 가식을 했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일하려고 왔지. 응? 일하려고 왔지. 응? 이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어쩔 수 없이 회장님 보고 일할 수밖에 없네요. 아,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이것이,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것이 협상이다. 이것이 협상이다. 협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안 가르쳐줘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아는 거지, 안 한 거지. 동의하시죠? 네. 그럼요. 네? 방법을 제가 몰랐기 때문에, 네? 제가 나중에 이제 이 화면 이제 중에 제가 아제르바이잔에서 이 173번을 실패했던 것들 다 보여드릴 겁니다. 어떤 것들을 제가 해봤는지, 이쑤시개도 해봤고요. 볼펜도 해봤고요. 화장품도 팔아봤고요. 노트북도 팔아봤고요. 그 다음에 그 USB도 팔아봤고요. 넥타이도 해봤고요. 한국에 2001년도부터 2003년도에 한국에서 신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다 해봤습니다. 파이, 후디 카메라, 금호 타이어, 뭐 지금 여기서 뭐 그거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예. 왜 제가 그때 이런 것들을 성공시키지 못했냐면 협상할 줄을 몰랐던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 소통의 능력이 생기니까 통찰력이 생기더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일하러 왔던 7명이 뭐라고 그러냐면 회장님 일해도 됩니까?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일해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일해도 됩니까? 똑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어디까지 말해도 막 기가 등등해가지고 금세 최용섭이를 잡아먹으려고 막 7명의 눈이 막 이러더니 이제 일해도 되냐고. 제가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이래도 되느냐고. 이래도 됩니다. 그 사람들이 했던 얘기를 제가 다시 되돌렸어요. 이래도 된다고요? 이래도 되냐고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회장님 왜 그러세요? 회장님 왜 그러세요? 응? 그러면서 일을 하라고도 안 했는데 옷을 벗어 제끼고 옷을 갈아입고 층에 내려가서 전광판을, 그 무거운 전광판을 들어 올리더라는 거예요. 통찰력 하나 때문에. 네. 자, 이렇게 해서 4월 30일까지 체육관을 생각하시면 장충체육관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충체육관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네. 장충체육관에 가면 전광판이 거기도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의 장충체육관하고 똑같은 체육관이에요. 거기다 좌측에 하나, 우측에 하나 전광판을 설치를 4월 30일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5월 1일 날 저희 가족도 그때 갔었는데요. 체육관에 갔습니다. 체육관에 가서 그때 그 5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 유럽 체조 선수권 대회를 그 체육관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유럽 체조 선수권 대회를 누가 유치해 왔냐면 영부인이 유치를 했어요. 영부인이 체조 선수였습니다. 굉장히 미인이죠. 아직 한국에 2번이나 다녀가셨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 영부인이면서 체조위원회 위원장을 했습니다. 영부인이면서. 그래서 유럽의 40개 국가가 와서 5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 체조 선수권 대회를 이제 오프닝을 할 때 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 전광판 대통령이 내려서, 두 부부가 내려서 차에서 내려올 때부터 안으로 들어오는 때까지 제가 양쪽 2개의 전광판에 다 표출을 해줬습니다.
자기들 화면이 다 나온 거죠. 체육관 안에. 음흠, 음흠. 근데 제가 그때 대통령하고 영부인 표정을 봤는데요. 한마디로 속된 말로 대통령하고 영부인 입이 째져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말까지 그 최고로 좋은 전광판에 TV 화면 이상으로 자기 얼굴 부부의 얼굴이 전광판에 막 나오니까요. 그리고 체조 선수 대회 기간 동안 4일 동안 제가 거기 앉아서 다 감독을 해줬습니다. 예. 그리고 5월 4일 날 오전에 빵빠라를 마치고 체조 선수권 대회가 끝났습니다. 예. 좀 이제 좀 허전했죠. 이제 끝났으니까. 그런데요. 자, 오후였습니다. 오후였는데요. 장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야, 다부, 전화가 오고. 야, 동생, 가르다심이라고 그럽니다. 예. 아지르 말로. 발라자 가르다심. 작은 동생이에요. 발라자 가르다심 왜 그러냐니까 빨리 체육부로 오라는 거예요. 응? 네? 체육부로 빨리 오라고. 그래서 이제 체육부로 갔더니 지금 영부인이 저를 찾는데 기다린다는 거예요. 네, 오후에. 그래서 영부인실에 이제 갔는데요. 자, 영부인실에 들어가니까 영부인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부드 초이 때문에 아제르바이잔에 경사가 났다. 이런 게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가 지금 보이죠? 네. 영부인 한 그 표현 그대로 제가 지금 하는 겁니다. 아제르바이잔에 경사가 났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부드 초이 너무도 고맙다. 너무도 고맙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도 고맙다고. 너무도 고맙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제르바이잔에서는 감사하다는 말을 촉사골이라고 합니다. 촉사골. 촉사골 제가 몇 번 이렇게 계속했어요. 촉사골. 영관한테 물어봤습니다. 뭘 그렇게 감사하게 생각하냐고. 뭘 그렇게 이렇게 뭐 감사하게 생각하냐고. 그랬더니 영부인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세 번째 주제인 당신 때문에 이 체육관에 있었던 모든 그 체육관에 18,000명이 들어가는데요. 그 다음에 유럽에서 온 그때 한 2,000명 이상의 선수들이 왔는데요. 그 다음에 아제르바이잔 모두가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역사가 다부드 초이 저 때문에. 실은 저 때문이 아니고 무엇 때문에요? 전광판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전광판 때문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누구한테 얘기했다고요? 뜰보세요. 다부드 초이. 뜰보시냐고. 다부드 초이. 너 때문에 아제르바이잔 국민이 하나가 됐다. 자, 이것을 일컬어서 협상학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게 있나요, 없나요? 안 어려요?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메모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머리에 다 들어가게끔 강의하고 있습니다. 다 잊어버렸으면 녹화해서 유튜브 올려놓을 테니까 또 보세요. 그거 보시다가 아마 다 잠들 겁니다. 그래서 키워드 하나로 영분을 사로잡은 거예요. 자, 우리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의 목회 영역, 선교 영역,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영역. 자, 이제는 팬데믹 이후에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목회 영역뿐만 아니라 선교 영역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통전적 사역. 통전적 사역. 손으로 이렇게 하시면 통전적 사역. 통전적 사역. 이제 팬데믹 이후에는 더 통전적인 사역을 모든 영역에서 일어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네. 자, 그럴 때 무엇이 필요하냐? 상대방을 배려해주는 커뮤니케이션,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상대방을 세워주고, 말 한마디가 뭐 어떻게 한다고요?
찬양빛을 갖는다. 네, 아이고 잘하시네요. 진짜 우리가 상대방을 현지에 있는 무슬림이 됐던, 현지에 있는 불교인이 됐던, 현지에 있던 캐토릭인이 됐던, 현지에 정령을 섬기던 사람이든 우리가 존경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예.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내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 우리가 복음 전하기를 좋아했고, 나의 목적에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한테 우리가 복음 전하기를 좋아했다는 거죠. 예, 때로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 협상학을 배우게 되면 나에게 반감적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더 어떻게 해요? 호감을 딱 갖는다. 나오는데 다른 데는 딱 나오더라고요. 호감을 갖는다. 예? 호감을 갖는다 더.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네, 네. 왜 그러냐면은, 자,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협상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사람. 사람. 네, 사람. 우리가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을 아끼고, 사람을 존경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우리가 선교지에 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협상학의 근간은,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협상학의 근간은 성경이다. 성경이다. 성경인 거죠. 그래서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무궁무진한 변수가 있죠. 그렇죠? 네. 아까 솔로몬 이야기도 하셨고, 저는 아담과 하와 뱀 이야기도 했고, 아까 제가 하나님과 모세 얘기도 했고, 아마 이 성경의 장마다 수많은 변수들이, 대화의 변수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듯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안에 수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변수들이 있습니다. 이 상담학에는 수많은 변수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과 사람이 주고받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그런 얘기했죠. 제 말은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왜? 제발 내 말 좀 들어보라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그러한 말들을 다 잠재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제스처 하나로. 제 말은 그게 아니고 할 때는 꼭 제스처를 그렇게 하는데, 제 말은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전부 다 제스처가 따라와요. 맞아. 그렇게 다니까. 제 말은 그게 아니고 막 이러면서 막 삿대질하는 거잖아, 이게. 꼭 그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그런 환경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제자들한테. 그게 아니고요.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내가 틀린 게 아니라니까요. 목사님이 틀린 거라니까요. 이렇게 나온다. 그럼 다 제스처가 딱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래. 네 말은 그게 아니라고? 네 말은 그게 아니라고? 이렇게 해줘. 네 말은 그게 아니구나. 네 말은 그게 아니었어. 꺾어진다는 거다. 왜 그러냐? 이 협상학에는 수많은 이게 변수가 있다. 그 변수를 해결하는 게 뭐냐? 자,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읽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상담학의 기초는 사람의 마음을 배려해주면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주면서 저 사람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을 미리 캐치하는 겁니다. 이게 협상학이에요. 이게. 그래서 협상학은 주도권을 잡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해하셨죠? 네. 주도권을 잡으려고
상대방한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모임을 하다 보면 여러 사람들이 모임을 하다 보면 막 말도 끝나기도 전에 막 치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막 자기의 뭐 자기를 막 부각시키려고 막 의도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예. 그런 분들이 있다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예. 근데 그런 분들은 뭐 자기의 뭐 잘난 척도 좀 하고 싶고 자기 말 잘하는 것도 좀 보여주고 싶고 자기도 뭐 자랑하고 싶고 그러니까 말 막 중간중간에 막 이러는 거죠. 예, 예. 그런데 상대방을 잊지 못하는 것은 상대방을 배려할 수가 없는 것이죠. 상대방을 배려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러한 이 상담학의 기초는 뭐냐면 사람이 무엇인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사람이 무엇인가? 사람이 무엇인가? 사람이 무엇인가? 사람이 무엇인가? 사람이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기초는 사람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것은 이미 우리는 다 끝났기 때문에 이 협상학의 기초는 사람을 많은 변수 속에서도 그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배려해 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협상학은 사람을 배려해 주는 것이다. 배려해 주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정을 이렇게 다 보니까 배려하고자 하는 마음이 많이 있는 건데요. 이 배려해 준다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말입니다. 한번 따라 해보겠어요. 융통성. 아이고 융통성. 아하. 한번 해보세요. 융통성. 융통성. 나는 진짜 융통성이 많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 예? 제가 우리 자립방에서도 그랬거든요. 진짜 다른 데서 스트레스 가지고 있는 우리 자립방에서 다 풀어야 된다고 제가 늘 그랬는데,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이 방에서요. 예?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오디오 딱 켜놓고, 카메라 딱 맞춰놓고, 뭐 좀 다른 데서 음성 들려오면 어떠냐 이 말이에요. 예? 근데 제가 뭐 대화시키기도 오디오 좀 여세요. 그 시간에 아마 30명한테 얘기하면 30분 없어질 겁니다. 이 협상학의 기본은 융통성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표정을 딱 보니까 융통성이 있는 거잖아요. 융통성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또 쉽게 표현하면 마음에 여유가 있는 거잖아요. 마음에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협상은 기계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하고 한다고요? 사람. 이제 잘하시네요. 네, 잘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융통성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근데 이렇게 협상을 하면서도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융통성을 가져도 그 안에서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이 있을 수 있냐면요. 이러면 답들이 다른 데는 답들이 나오더라고요. 변수. 또요. 실수. 방금 누가 얘기하셨어요? 네, 바로 그거죠. 실수. 대단하다. 그렇지. 실수할 수 있죠. 네? 자, 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실수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어요? 네. 근데 이 실수를 처리하는 방법은 오늘 여기서 얘기를 안 하고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협상을 일컬어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각의 융통성. 그러면 생각의 융통성이면 협상을 잘하는 사람은 생각의 융통성을 키우는 사람입니까? 협상의 융통성을 안 키우는 사람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융통성을 키우는 사람. 그렇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생각의 융통성으로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다. 세우는 사람이다. 예,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